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차기 유력 주자로 이렇게 떠올랐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보수층 일각에서는 우리의 차기 주자가 지금 현재 저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또는 그 위세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주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저는 왜 그 사람한테 주목을 했는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오세훈도 아마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한테 나의 이 정치적인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상당히 이 대답하는 걸 조심스러워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을 두 번, 서울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나서 두 번인가 세 번 했고, 그 전에도 두 번 정도 인터뷰를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고 나서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렸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데 이번 4.10 총선 참패한 이후에는 뭐 언론 기고를 하지 않나, 뭐 자기가 마치 뭔가 이 국민의힘이 살아날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듯이, 자기는 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서울시에서 온갖 좋은 정책을 다 펴가지고 자기는 뭔가 이렇게 다 지금 대선이든 뭐든지 어떤 선거에서 지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한계는 정말 그야말로 분명합니다. 그 누구나 알고 있고, 아마 오세훈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오세훈의 그 참모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세훈은 인기가 없습니다. 오세훈은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처참합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어제 나왔을 겁니다. 6월 14일 한국갤럽 기준으로 해서 오세훈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한 2% 정도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그 차기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지금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이재명 22, 한동훈 15, 조국 5, 홍준표 3, 이준석 3, 오세훈 2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오세훈은 자기가 서울시장, 4선 서울시장인데도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 복귀해서 서울시장만 3년 2개월 넘게 하고 앉아 있는데도 서울시에서조차 지지율이 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안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12%, 한동훈의 지지율이 11%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3년 넘게 다시 서울시장 복귀한 이후에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한순간에 반짝 인기, 지지율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으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 오세훈이는 그런 행보를 한다고 했던 그 오세훈, 지지율 연원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2%, 그 다음에 서울에서조차 8%, 그리고 인천, 경기 1%, 광주, 전라 1%, 대구, 경북 3%, 부산, 울산, 경남 1% 끝입니다. 글쎄, 이 사람한테 과연 차기 대선이라는 그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세훈을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댓글도 그런 내용을 아마 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뭔 기사냐면, 이게 6월 16일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어제부터 올라왔던 기사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오세훈 앞으로 모시기 더 용이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이하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초년병 시절에 이거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다가 그때 당시 이제 편집장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냥 쉽다라고 쉬운 말을 쓰면 되는데 왜 용이하다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느냐.
왜 그렇게 불필요한 어려운 말을 쓰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당했었는데 저는 그 지적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시기 더 용이할 것 벌써부터 이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세훈이 과연 뭔 얘기를 했는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12구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여러분들 이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본관 앞에 서울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뭐 프레지던트 호텔 있고 프라자 호텔 있고 그 서울광장 그 서울광장에 언제부터 2023년 2월부터인가 불법적으로 무단 설치됐고 그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불법 시설물입니다. 합동 분향소 이게 여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행사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지난해 2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뒤 1년 4개월 만에 첫 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 시장은 이날 묵념과 분향을 끝내고 유가족 한 명씩 손을 잡거나 끌어안으며 머리 숙여 위로의 말을 전했다. 오 시장은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작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경위가 어떻든 자주 못 뵌 것은 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너무 늦은 위로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앞으로 더 모시기에 좀 더 용이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날은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한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광장에 있던 소위 이태원 참사 뭔 합동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서울시 소유 건물인 뭐 정확히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대문로 9길이라고 하는데 부림 빌딩 1층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동 분향소가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엔 서울시 소유 건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론 매체들이 왜 썼느냐? 서울시가 이렇게 딱 어저께 자료 제공 서울시장 사후 동정 15일 토요일 오세훈 시장 이전 앞둔 12구 참사 분향소 찾아 오늘 새로운 시작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서울광장에 분명히 2023년 2월 달에 이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로부터 지금 1년 4개월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를 했었고 이 설치된 이후에는 오세훈 서울시가 이거를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뭔 말입니까? 용역 동원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다 뒤집었고 철거시켜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시설물이 바로 이 합동 분향소입니다. 왜? 이 서울광장의 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 서울시가 그 서울광장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명기된 서울광장 운영 원칙과 저 합동 분향소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서울시가 인정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거 자의적으로 저 공유지인 서울시의 재산인 서울광장에 서울 시민들이 문화 뭐 그런 걸 여가를 즐겨야 될 저 공간인 저 서울광장에 저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저거 치워버려야 된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수차례 했던 그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4개월 동안 있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세훈 시정의 한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무슨 따뜻한 보수, 별의별 보수 외쳤던 그 오세훈. 여러분들 오세훈도 어차피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참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유승민과 그렇게 정치적인 결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세훈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 분석, 제 평가를 하지 않고 이 관련 기사들 제목만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때는 언제냐면 2023년 2월 4일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기습 설치, 유족 대 서울시 경찰 충돌. 이렇습니다. 기사 첫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100일 추모대를 앞두고 사전행진을 하던 중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경찰 서울시 공무원과 출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이 유족 측이 이 광화문 광장에다가 애초에 설치를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그거 안 된다. 우리는 열린 광장 그 뭐 조례가 있는데 거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시가 또 그때 당시에 경찰한테 어떤 협조 요청을 했냐면 저 불법 천막 설치할 수 있으니까 저지해달라는 그런 시설 보호 요청도 한 겁니다. 누가 있냐면 바로 오세훈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용이 많은데 그냥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2023년 2월 2일 이때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는 거를 왜 거기에서 추모제를 여는 걸 막았느냐? 아, 이것도 우리 광화문 광장 운영 원칙과 맞지 않으며 그때 당시에 광화문 광장 북측 저쪽 남측에서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KBS에서 무슨 촬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추모제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태원 그거 사고 유족들을 제가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오세훈 서울시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다면 이 광장 관련 조례가 정말 합당하고 서울시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면 서울 광장 사용도 불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2023년 2월 4일 서울시 6일 오후 1시까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온갖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가 사실상 무슨 폭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서울시 2023년 2월 7일 이태원 추모공간 행정대집행 일주일 연기하겠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벌써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 이 광장 운영 원칙에 맞지 않았고 그 시설물이 정말 불법 시설물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주일 연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사고 그거 정말 비극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 유가족들이 이 서울광장에다 설치한 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FM식으로 이거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재산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 그런데 이런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허가 안 해줬지 않느냐 행정대집행 철거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대집행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주일 연기하겠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오세훈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주 유력한 이유 중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뭐냐 오세훈 이때가 언제냐면 같은 날입니다. 2월 7일 날 오세훈이 또 뭐라 했냐면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는 불법 스스로 철거해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들은 철거할 의지가 없다. 절대 이건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놓고 다시 오세훈이 나와서 저거 불법이다. 불법이면 서울시가 그걸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정말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스스로 철거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뭔가 역시 오세훈은 따뜻한 보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역시 오세훈은 우유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미룬 서울시 위법 분명 행정대집행 불가피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오세훈은 스스로 철거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서울시가 저거 오세훈은 불법이라고 서울시는 또 위법이라고 했고 행정대집행 불가피 또 이런 냄새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 됐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철거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오세훈 분향소 행정대집행 보류 대화 조짐 보여 이렇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2023년 3월 7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입장 바꾼 서울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시 대화 중단 일방 통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 지켜낼 것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때까지도 이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고, 이때까지도 이 이태원 사고 유족들은 여기에서 분향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요걸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히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대치도 아닙니다. 사실상 뭐 서울시가 이걸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그런 것들을 갖다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기 때문에 대치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2024년 들어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련 기사는 몇 개 없는데, 이제 그 국회에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가 뭐 그걸 갖다 통과시켰고, 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부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거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이거에 들어가는 세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또는 이 여야가 뭔가를 합의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이제 이게 서울시 소유의 다른 건물로 들어가게 됐다, 이전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을 최대한 배제를 한 채 여러분들한테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2023년 2월 달에 이 이태원 사고 유족들이 이 시민들의 재산인,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인 서울광장에다가 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설치를 했고, 애초에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처럼, 엄정 대응할 것처럼, 정말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이 서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 불법 시설물을 마치 정말 결단력 있게 처리할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아니, 행정 대집행 누가 강요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 대집행 불가피, 저 분향소는 불법, 저 위법, 뭐 언제까지 철거해야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그 시설물이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서울광장에 있었다. 오세훈 시장 그거 모릅니까? 오세훈 시장 그거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시는 분향소 운영과 유가족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위해 그간 유가족 측과 54차례 만나 면담했다,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적어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그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면담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 그거 모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그 밖에 서울광장을 볼 때 그게 안 보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출근할 때 그게 안 보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간 이 서울시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오세훈이 불법이라고 이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언론에 대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공개적으로 저 불법이라고 규정한 그 시설물이 어떻게 1년 4개월 동안 저 서울광장을 계속 점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오세훈 시장은 결국에는 정치인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가이지 않습니까? 이 서울특별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 행정가다운 면모를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과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정치적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오세훈은 그런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세훈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오세훈의 이 이태원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오세훈의 행보, 이런 처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